최근 영국 매체인 풋볼 365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피니셔는 누구인가 라는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리그 최고의 피니셔 탑 10 목록에 놀랍게도 한국 선수가 2명이나 이름을 올리면서 가슴 뿌듯한 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매체는 기대 득점값 대비 실제 득점을 통해서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골 결정력을 발휘했는지를 수치로 계산해서 보여줬는데, 울버햄튼의 황희찬이 리그 전체에서 3위에 올라 올 시즌 돌풍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황희찬의 기대 득점값은 5.9골이었는데 올 시즌 실제 득점은 벌써 10골로 통계상 주어진 기회보다 4.1골이나 더 많이 넣는 미친 골 결정력을 보여준 겁니다. 황희찬을 3위로 평가한 이 매체에서는 울버햄튼의 오닐 감독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황희찬의 치명적인 골 결정력을 칭찬하고 있는데, 울버햄튼의 게리 오닐 감독은 찬이는 골을 넣을 줄 아는 선수다라고 말했다. 찬이라는 대단한 영국식 별명과 함께 상상 이상의 득점 페이스를 즐겨봐라. 황희찬은 부상을 당하기 전에 브렌트포드전에서 2개의 슈팅으로 2골을 만들었다. 올 시즌 2자릿수 득점을 한 6명의 선수 중 황희찬은 가장 적은 슈팅을 했다라면서 황희찬이 보여준 활약이 기대 이상이라는 최고의 극찬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황희찬은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으로 활약이 좋아질만 하면 다치는 바람에 잠재력을 확 폭발시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그게 폭발하면서 어느새 리그 10득점으로 리그 전체 득점 순위도 현재 기준 7위에 올라있죠. 아시안컵 때는 시즌 중에 누적된 부상 및 피로로 많은 시간을 소화하지 못했고, 지난 11일 일요일에 있었던 브렌트포드전에서도 결장을 했던 황희찬이었는데요. 오닐 감독은 브렌트포드전 패배 이후 인터뷰에서 황희찬이 어제 오후부터 종아리에 통증을 느꼈다. 게다가 쿠냐도 일찍 잃었다. 이 둘이 없다면 매우 어렵다. 주요 공격수 2명이 빠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면서 황희찬이 훈련 중에 통증을 느끼면서 경기 출전이 불가능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아시안컵 일정 중에도 황희찬은 직접 솔직히 100%는 아니다. 하지만 그냥 100%라고 생각하고 계속 뛰고 있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면서 컨디션이 최고조가 아니라고 말했고, 호주와의 연장전에서는 상대의 거친 태클에 디딤발 발목을 제대로 가격당하면서 상대는 퇴장, 황희찬은 교체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울버햄튼 지역 매체인 몰리뉴 뉴스가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토트넘과의 매치에는 황희찬 출격이 가능하다는 뉴스였죠. 몰리뉴 뉴스는 황희찬의 상태를 업데이트하면서 게리 오닐 울버햄튼 감독은 토트넘과 격돌을 앞두고 마테우스 쿠냐, 황희찬의 몸 상태에 관해 고무적인 소식을 전했다. 오닐 감독은 찬이는 괜찮을 것이다. 종아리에 살짝 느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가 다음 주까지 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말에 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시 최고의 피니셔 얘기로 돌아가서 대망의 리그 전체 1위는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었는데요. 손흥민의 기대 득점값은 7.1골이었는데 손흥민이 실제로 넣은 골은 12골로 주어진 기회보다 4.9골이나 더 많이 넣으면서 리그 최고의 피니셔에 등극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을 극찬하면서 뉴캐슬전에서 득점하면서 8시즌 연속으로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에버튼과 본머스전에서도 득점하며 토트넘의 우승 경쟁에 다시 들어설 수 있게 했다라면서 손흥민이 올 시즌 토트넘의 대반전 성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죠. 당장 지난 브라이튼전에서도 교체로 투입돼서 토트넘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주인공이 바로 손흥민이잖아요. 그 고된 아시안컵 일정을 마치자마자 바로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날아온 손흥민은 토트넘의 정신적 지주일 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결승골을 넣은 브레넌 존슨 역시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서 그는 월드클래스 선수다. 손흥민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누구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면서 보여줬다. 모두 그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있다. 나에게 그런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세상에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의 수준을 보여준다라면서 캡틴 손흥민을 향한 존경심을 한껏 드러냈고, 또 팀의 부주장인 미드필더 메디슨도 손흥민의 크로스는 정말 멋졌다. 그게 손흥민의 능력이다라면서 팀에게 승리를 안겨준 주장 손흥민의 활약을 매우 기뻐하며 칭찬해줬습니다. 엔지 감독도 경기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플레이는 쉬워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플레이는 월드 클래스였다라면서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라고 제대로 인정해줬고요. 참고로 1위 손흥민과 3위 황희찬 사이에는 2위
디에고 조타가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조타는 기대 득점 4.1골에 실제 득점은 9골로 대단한 결정력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두 자릿수 득점은 안 됩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기 때문에 동시에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인 선수 2명이 가장 뛰어난 피니셔로 1위와 3위를 차지했다는 게 매우 뿌듯합니다. 그러나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이런 최고의 피니셔들을 데리고도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한 게 새삼 참 어이가 없는데요. 결국 문제가 있긴 있었다는 거잖아요. 참. 네. 최근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재계약이 다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전담 기자인 폴 오키프가 지난밤에 SNS로 팬들과 소통을 하던 과정에서 손흥민의 재계약 얘기가 튀어나온 건데요. 폴 오키프는 손흥민의 재계약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몇 차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면서 토트넘 구단과 손흥민이 재계약 논의를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추측도 덧붙였는데 나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평생 남을 것 같다라면서 손흥민이 영원한 토트넘의 레전드로서 끝까지 남아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는 팬들의 의견도 많지만 손흥민부터가 토트넘을 떠날 생각이 없고 엔지 감독과 함께라면 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지금 시점에 나온 재계약 논의는 분명히 기대해 볼 여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케인도 이미 떠났다 보니까 손흥민은 반박 불가 팀 내 최고 스타고 연봉이나 대우도 그만큼 올라갈 거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토트넘 전문 매체인 스퍼스웹에서는 앞서 언급한 폴 오키프 기자의 단독 소스를 통해서 손흥민의 재계약과 관련된 기사를 냈는데 믿을만한 토트넘의 소식통인 폴 오키프가 독점으로 스퍼스웹에 전한 소식에 따르면 모든 구성원들이 토트넘과 캡틴 손흥민의 재계약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토트넘과 손흥민은 모두 현 상황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앞으로 몇 주나 몇 달 사이에 급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면서 아마도 올 시즌이 끝나는 여름쯤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재계약 얘기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의 재계약을 반기면서 손흥민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기장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밖에서도 중요하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대표인 손흥민이 엔지 감독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새로운 선수 영입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을 대표하는 인물이 된 손흥민을 꼭 붙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주급부터 시원하게 2배 정도 올려주고 다음 시즌에 최소 챔스에 진출할 수만 있다면 손흥민 재계약을 긍정적으로 봐도 될 듯 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현재 프리미어리그는 맨시티, 리버풀을 간다고 해서 우승 보장도 아닙니다. 리버풀 갔는데 맨시티 우승하면요. 맨시티 갔더니 리버풀, 아스날 우승하면요. 네, 미넨 간다고 우승도 이젠 아니고 바르셀로나 간다고 우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파리 생제르맹 가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케인 꼴납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